안녕하세요. 라운자나 스피치 원장 임규정입니다.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소리, 또 반대로 싫어하는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소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사람들 어떤 목소리 싫어할까요? 저는 예전에 만났던 사람 가운데 뭐 싫어하는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발음이 조금 부정확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옷 발음이 안 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근데 그분이 시옷 발음도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뭐 다른 발음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치조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혀가 앞니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나오는 음들이 사과할 때 시옷, 그다음에 디귿,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은, 그러니까 된장찌개를, 이렇게 된장찌개라고 해야 되는데, 된장찌개. 예. 또, 김치찌개를 김치찌개. 이렇게 해서, 정말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그래서, 혀 근육만 조금 트레이닝하면 훨씬 더 정확한 음가를 얻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분은 굉장히 지식도 풍부하시고, 경험과 연륜도 아주 깊으신 분이었는데, 발음이 좀 부정확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발현이 안 됐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발음이 부정확하면 뭔가 좀 신뢰감을 주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을 만났었는데 그분은 목소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웅얼웅얼하니까 저분은 매사에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어떤 분은 말을 할 때 왜요? 싫어요.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에 좀 불만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목소리를 낼 때 싫어요. 됐어요. 이렇게 툭툭 내뱉으면 뭔가 좀 이렇게 무성의하고 좀 이렇게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이렇게 목소리에 비강은 콧소리가 많고 하이톤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혹시 안녕하세요, 이런 목소리를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저도 저희 직원이 대표님 이렇게 콧소리 내면 좀 좋기는 하던데, 근데 이런 목소리가 좀 이렇게 신뢰감은 없어서, 그러니까 애교 있게 들리지만 좀 신뢰감은 없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입찰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좀 뭔가 그 역할을 맡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싫어하는 목소리, 약간 호감보다는 이렇게 비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가 갖고 있다면 아무래도 사회생활하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소리는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좋아하는 목소리를 알려드리기 전에 목소리에서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목소리는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네, 어떤 분은 배에서 만들어진다. 목소리가 배에서, 그럼 배를 쭉 누르면 목소리가 썰렁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분은 폐에서 나옵니다. 폐를 누르면 목소리가 나요. 자, 목소리는 사실 여기 안에 있는 후두. 그러니까 우리가 목을 만져보면요, 볼록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후두라고 하고요. 후두 안에 성대라는 어떤 신체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성대는 엘리베이터의 문처럼 돼 있어서 빠바바바바바 하면서 이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후두 안에 있는 성대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두암에 걸리게 되면 소리를 못 내게 되는 거죠. 자, 목소리는 어디서 만들어진다? 자, 맞습니다. 후두 안에 있는 성대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성대를 울리게 해야 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 후두를 움직이는, 성대를 움직이는 그 기본적인 에너지원은 무엇일까요? 네,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분은 목소리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일 겁니다. 네. 후두를 움직이는, 성대를 진동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숨입니다. 네, 호흡이에요. 숨과 호흡, 같은 말이죠. 이 숨은 사실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 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폐로 들어간 숨이 나오면서 성대를 울리게 되고 그 성대에서 나오는 소리가 입안을 부딪혀서 진동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목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목소리가 커지려면 폐 안에 들어가 있는 숨이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네.
폐 안에 있는 숨이 이렇게 숨이 많으면 많이 이렇게 숨이 나오게 되고 그 숨이 성대를 진동하게 해서 훨씬 더 큰 소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친구랑 1대1로 만날 때는 사실은 숨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적게 들이마시고 적게 내뱉어도 들립니다. 하지만 내가 5명, 10명, 30명, 100명 앞에서는 훨씬 더 많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 숨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훨씬 더 이렇게 전달력 있는, 어차피 소리는 진동으로 가는 거니까요. 이 진동이 상대방의 고막을 울려서 듣게 되는 게 소리이기 때문에 이 30명 끝까지 울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그런 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서서 말할 때, 앞에 사람이 많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갑 중에 슈퍼 갑일 때, 우리는 숨을 원활하게 쉴 수 있을까요? 못 쉽니다. 숨을 이게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뱉는 딥브레스를 못해요. 대부분 떨려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거나 안에 우울함이 많거나 불안하면 숨은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해 라고 할 때 보면 숨이 들어가려면 이 공간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 공간이 뭔가 불안과 화로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으면 숨이 여기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숨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있으면 숨을 잘 못 쉬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가서 퍼블릭을 할 때는 굉장히 긴장이 되기 때문에 숨을 많이 못 들여 마셔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더 불안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습만이 살 길이죠. 그래서 앞에 나와서 서서 깊은 숨